자, 그러면 오늘 이제 테마 40번입니다. 40번. 자, 지역사회복지론인데요. 이 지역사회복지론은 나올 수 있는 곳이 이것도 그룹으로 따져보면은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3개 또는 4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모델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이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또 이렇게 나오죠. 지역사회 보장계획.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에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는 이제 민간 추진체계하고 공공 추진체계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빈출도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테마 40번 보면은, 자, 119쪽이죠. 먼저 뭐 3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 그거 보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뉘고 있잖아요. 이걸 나눈 사람이 그걸 로스라고 되어 있죠. 로스. 그 지역사회 개념 해가지고 로스라고 사람 이름이 있죠. 이게 뭐 1급에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나오지는 않았고 나올 확률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이 개념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실천 모델 공부할 때 거기서 웰과 갬블의 모델에서 이걸 이제 알아야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사회라고 할 때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이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모인 사람들, 또는 거기에 공동의 관심과 기능으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준비, 우리 사공회, 제가 이걸 사회복지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학 개론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했는데, 뭐 사회복지직이든 보호직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동의 관심과 기능으로 지금 모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그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보니까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학부모들의 모임, 그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지리적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모이는 사람들도 지리적 의미의 그러니까 지역사회지만, 공통의 관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 집단도 그 지역사회구나. 근데 그건 이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그 개념 보면 재가복지를 포함하여 비수용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아까 지금 소리 들렸었죠? 예. 자, 혹시 소리 들리지 않으면 그 남겨주시면 되세요. 예. 채팅창에. 자, 그러면, 거기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다시 한번, 재가복지를 포함해가지고 비수용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는 결국 재가복지입니다. 그죠? 재가복지. 그러면서 시설보호와는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시설보호와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대인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정책 차원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매크로, 그 다음에 메조, 마이크로 이렇게 나눴을 때 클라이언트를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죠. 근데 그 매크로라고 할 때는 제도 정책을 의미해요. 메조는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매개하고 있는 행정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방법론을 보게 되면. 근데 조직을 표적 체계로 하고 있는 행정은 그걸 직접 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접 실천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을. 근데 조직을 표적 체계로 하고 있는 행정이 간접 실천이라면 지역사회는 조직보다 더 큰 체계잖아요. 체계의 크기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조직보다 더 큰 체계인 지역사회를 표적 체계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는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실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면서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지금 개념이 그런 의미예요. 이 대인 서비스의 개념보다는 제도 정책 차원의 개념이다.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그냥 그게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그게 간접 실천인 것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 간접 실천이다 이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게 제도 정책 차원의 개념이다. 지역사회복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에 정상화, 사회통합, 탈시설화, 주민참여,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중에 정상화는 이건 우리 장애복지의 이념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상화는 뭐냐? 특별한 장애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격리진 상태에서 어디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다가 산속에다가 시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격리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상태에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화가. 제가 상태에서 보호하자. 결국 제가 상태는 지역사회 보호죠. 그래서 이게 탈시설화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통합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정상화라고 하는 이념은 덴마크의 지적장애인 장애인 부모들이 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 1959년에 덴마크의 정신지체법이 제정되거든요. 그 법에서 처음으로 이 정상화의 이념이 들어가게 돼요. 어떻든 이거는 거기서 장애인복지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탈시설화 그 개념만 그냥 보세요. 거기 그 네 가지를 외우지는 마세요. 아니 뭐 5가지를 외우지는 말고 정상화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거기 탈시설화 봐보세요. 시설을 없애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설 보호를 폐쇄적 체계에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개방 체계로 전환하자. 즉 시설의 소규모화 또는 시설의 바람직한 개방화 또는 사회화라고 하거든요. 시설의 바람직한 개방화, 시설의 개방화, 즉 생활시설의 개방화 또는 생활시설의 사회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그러니까 시설을 없애버리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무시설주의는 아니에요. 그 시설을 개방화하자 또는 시설을 소규모화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날개 쪽에 보면은 생활시설의 개방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생활시설을 개방화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제 거기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보호의 사회와 그 다음에 운영의 사회와 그 다음에 기능의 사회화라고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호의 사회화는 생활시설 지금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행사에도 막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시설에서만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호의 사회화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사회화는 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사회 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해가지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능의 사회화는 시설에 있는 프로그램 또는 뭐 설비 이런 것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개방하고 운동장에 있으면 지역사회 주민들도 와가지고 그 운동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또는 뭐 그 헬스 기구가 있으면 헬스 기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시설 사회 개방화입니다. 그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 실천 원칙 있잖아요. 자, 과정지향이다, 자주성이다, 조정합의, 능력 부여자의 원칙 있는데 자, 지역사회도 그러니까 이거 지역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거든요. 자,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개별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또 수용의 원칙도 적용되고 있고 자기결정의 원칙도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볼게요. 그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120쪽으로 와보세요. 자, 120쪽의 테마 41번.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뭐 지역사회복지론의 가장 1순위예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출제 빈도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2017, 2018 연달아서 나왔고요. 서울시 2017 나오고 2019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보호직에서 2016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2021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근데 그 목표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목표를 더넴과 로스만이 제시한 게 있어요. 근데 더넴은 뭐 옛날에 과거에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자, 더넴하고 로스만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로스만 걸 먼저 잡아야 합니다. 로스만 거 봐보세요. 로스만은 과업 중심 목표와 과정 중심 목표로 나눴어요. 자, 근데 과업 중심 목표, 그 과업 중심 있죠? 과업 중심. 걔가 사회 계획 모델이거든요. 아예 거기에 과업 중심에다가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적어놔도 돼요. 사회 계획 모델. 그 다음에 과정 중심 목표, 그 과정 중심에다가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계획 모델이 과정 중심 목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목표의 내용은 사회 계획 모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중심 목표를 취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따라서 과정 중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알았죠? 그렇게. 자, 그러면 로스만하고 지금 더넴하고 차이점은, 더넴은 거기에다가 관계 중심 목표가 있잖아요. 관계 중심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계 중심 목표만 하나 그냥 굳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로스만의 과업 중심 볼게요. 과업 중심은 사회 개혁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딱 한정해놓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한정해도 없이 막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딱 한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용이 구체적 사업을 완성하거나, 자, 구체적 사업, 밑줄 그어보세요. 구체적 사업. 구체적 사업을 완성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강구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거든요.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입안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개발하는 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입법이거든요. 그죠? 입법. 그러니까 그거 보면 특수사회법을 통과시키는 거. 그게 계획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욕구의 충족, 특정 문제 해결, 구체적 과업 완수. 감이 오시죠?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특정하게, 특정 문제, 특정 욕구 딱 정해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역사회의 한정 동그라미, 한정된 문제 해결. 이런 거 나오면 사회 계획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과업 중심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과정 중심 봐보세요. 과정 중심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인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고, 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동적인 관계가 수립되어야 돼요. 협력적인 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려면 그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니까. 자, 그리고 자치적인 구조를 창조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지도력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토착적 지도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거기 장기간에 걸쳐 재기능, 그 밑줄, 장기간에 걸쳐 재기능. 자, 만약에 이게 단기에 그냥 그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 다음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전문가가 개입해가지고 그냥 문제 해결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전문가가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줘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그때 개입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개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간에 걸쳐 재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장기간에. 알았죠? 과정 중심. 자, 근데 실천 모델과의 관련성에, 자, 지역사회 개발 사업,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사회 계획은 과업, 사회 행동은 둘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둘 다의 목표를.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로스만 모델로 가겠습니다. 자, 모델이 로스만 모델, 그 다음에 테일 로버츠 모델, 그 다음에 웰과 갬블의 모델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자, 요거를 먼저 틀을 잡아주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저번엔 그 인보관 문제, 우리 그 자손조직 인보관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손조직, 자, 여기 COS나 SHM이나 얘는 이제 개별사회 사업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집단사회 사업에 영향을 줬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둘 다 모두 다 뭐에?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 학부 때에는, 제가 대학 때에는 이건 이제 우리 3대 방법론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다 이제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했거든요. 자, 어떻든 이제 그 지역사회 조직 사업인데 이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죠, 지금의.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게 COS와 SHM에 이렇게 영향을 줬지만, 그렇다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본 모형이 뭐 COS와 SHM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본 모형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기본 모형은 1967년에 지금 먼저 로스만 나와 있습니다.
그 참고로 연도는 아니어도 돼요. 연도. 제가 이제 요거 지금 순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로스만이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해요.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자 사회 계획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자, 이걸 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 나와도 그게 사회 계획 모델입니다. 알았죠? 로스만이 맨 처음에는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이라고 또 언급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제시해요. 이 세 가지 모델. 자, 그리고 로스만이 이따 보면 마음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1995년에 호남 모델을 제시해요. 호남 모델을. 호남 모델을 제시하는데, 자, 실제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모델들이 따로따로 쓰이지 않고 실제로는 이게 섞여져서 쓰인다. 혼합돼 가지고 쓰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모델 세 가지로 이제 또 구분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개발, 그 다음에 계획, 행동이 있는데 둘둘 짝지어지게 돼요. 둘둘 짝지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이제 제시합니다. 개발, 그 다음에 계획 모델.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사회 개발, 사회 계획 모델 이렇게 섞여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섞여질 수 있는 건 요 경우예요. 이렇게 둘둘 짝지어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예요. 개발 계획이나 계획 개발이나 똑같아요. 알았죠? 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이렇게 혼합 모양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계획 행동 모델, 즉 사회 계획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섞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발 행동 모델, 개발 행동 또는 행동 개발 모델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혼합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요. 근데 로스만 다음에 이제 1985년 연도는 아니어도 됩니다. 연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순서도 안 나와요. 자, 테일러와 로버츠라고 하는 학자가 5가지 모델을 제시해요. 로스만 모델이 기본 모형이기 때문에 이 로스만의 모형에다가 추가시키거나 로스만의 모델을 분화시키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가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로스만의 모델의 기본 모형인데 로스만의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추가시키거나 또는 이걸 분화시켜요. 더 나눠요. 로스만의 모델을 더 나눠요. 그래서 이제 발전시키는데 자, 테일러 로버츠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요거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대로 옵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와요. 자, 그리고 또 자, 여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오냐면 명칭이 이제 바뀐 것은 제가 그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명칭이 바뀐 거는 여기 이제 계획 모델로 옵니다. 계획 모델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정치 권력 강화 모델로 와요. 정치 권력 강화 모델로 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없었던 거가 새로 생긴 거 제가 빨간색으로 그냥 표기해 볼게요. 자, 사회 계획 모델에서 분화시켜요. 분리시켜 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자, 조정 모델 이렇게. 그 다음에 없었던 걸 또 만듭니다. 뭐냐면은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제시해요. 자, 그러니까 로스만의 모델에다가 몇 가지를 추가시켰어요? 2가지를 추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로스만의 모델에다 2가지를 추가시킨 지금 추가시킨 건 누구예요? 요거예요. 얘하고 얘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정치 권력 강화 모델 추가된 거 아니에요? 추가된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은 추가된 게 아니라 사회행동 모델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죠? 사회행동 모델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테일러 로스만의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은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과 유사하다 그럼 맞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테일러 로버츠까지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으면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이 혼합 모델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얘는 안 나왔는데 얘는 나왔어요. 테일러 로버츠 문제 풀어보면 당연히 로스만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 로버츠 그다음에 이제 웨일과 갬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1995년에 이제 또 분화 발전시킵니다. 자,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가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이제 로스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거. 먼저 이제 명칭 좀 바뀐 거. 여기 이제 지역사회 사회경제 모델. 선생님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명칭을 보면 222쪽에 테일러 로버츠 모델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웰과 갬블 모델 나와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모델로 바뀌어요. 명칭이. 그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 얘는 그대로 로스만이 했던 것처럼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사회행동 모델은 여기가 사회행동 모델 그대로 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회행동 모델이 그대로 오는데 여기다 뭘 붙여요? 정치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가 정치 사회행동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요. 명칭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만의 모델에다가 이제 추가시키고 분화시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분화시킵니다. 여기 사회행동 모델에서 지금 두 가지가 이제 튕겨 나옵니다. 더 뭐가 나오냐면 추가돼서 자, 사회행동 모델에서 연합 모델이 지금 튕겨 나오고요. 연합 모델.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 운동 모델이 추가가 됩니다. 사회 운동 모델.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그 테일러 로버츠가 제시한 거 있잖아요. 여기 테일러 로버츠가 이거 제시한 거 이미 요거를 묶어버려요. 묶어가지고 이미 있었던 거니까 이거 새로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세 거를 적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묶었냐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로 묶어버려요. 이걸 알았죠? 추가한 건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걸 지금 뭐 묶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 추가해요. 하나는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이렇게.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로스만의 모델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 실천의 기본 모형 하면 로스만의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시켜야 할 것이 자, 이 테일러 로버츠가요. 이걸 구분할 때 구분 기준이 뭐였냐면은 후원자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 정도를 가지고 구분했거든요.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 후원자, 이 클라이언트를 말할 때 이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면 지역사회입니다. 그죠? 지역사회 복지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지역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자, 잠깐만요. 이게, 자, 그러면, 자, 클라이언트 중심인 것은 이제 여기가 클라이언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그냥 클라이언트 중심이에요. 클중.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클중이 돼요. 클라이언트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100% 중심은 여기 클100. 클라이언트가 100% 중심이에요.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은.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얘 지금 사회행동 모델로부터 오고 있잖아요. 사회행동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당연히 의사결정의 중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대중입니다. 대중.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사회 주민이 100%입니다. 자, 그러면 후원자 중심인 거. 자, 후원자. 이 후원자는 누구냐면은
자, 요게 이제 요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회 계획 모델은 어떤 걸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하냐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민간기관이나 뭐 협의회나 뭐 여러 기관, 사회복지 기관 협 단체에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 계획이에요. 뭐 정책을 만드는 것도 사회 계획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여기 사회 계획 모델과 같은 것은요, 누가 권력이 있는 거냐면 그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권력이 있는 겁니다. 또는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권력이 있어요. 권력의 소재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왔기 때문에 사회 계획 모델은 당연히 후원자 중심입니다. 후중. 근데 후원자 100%는 후백은 여기에요. 후 100.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에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100%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2분의 1씩입니다.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알았죠? 이렇게. 요거가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로스만 모델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봐보죠. 보면. 자,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놓고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이게. 이건 뭐 100% 나온다고 봐도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지금 로스만 모델이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거 딱 잡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120페이지 봐보세요. 거기에 그 날개 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날개 쪽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뭐 원시적인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델 동그라미 기본 모델. 이게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저번에. 기본 모형. 기본 모형이 나온 것은 로스만이 1967년에 미국을 배경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활용되었던 실천 모델이, 기본 모델이 바로 이 기본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그러니까 로스만의 모델을 가지고 팽창 세분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로스만 모델부터 볼게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보세요. 모델 A로 외우지 마세요. 모델 A, B, C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몰라도 되고.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인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요. 자, 자조에 기반을 둡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 목표, 아까 과정 목표라고 했고, 자, 그러면 민주적 절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협동을 해야겠죠.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착적 지도자도 개발하고, 교육이 왜 들어갔냐면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 모든 집단이 잠재적 파트너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집단들도 있고요. 서로 앙숙인 집단도 많은데, 그런데도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이런 전제를 깝니다. 지역사회 내 모든 집단들은 잠재적인 파트너야 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면 합의할 수가 있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가버립니다. 자, 공익에 대한 관점은 이게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하겠고, 자, 사회복지사 역할. 여기서는 조력자 안내자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역할이 조력자 안내자예요. 조력자 안내자, 뭐 거기 기술 해결, 문제 해결 기술 훈련자도 있지만 어쨌든 조력자 안내자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그 예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는 이제 새마을운동이 정부주도, 관주도였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이 있어요. 원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관주도가 아니에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건. 자, 그 다음에 121쪽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사회계획 모델. 사회계획 모델은 각종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과정에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합리성 밑줄 거기다 논리성이라고 적으세요. 논리성. 논리적인 조치. 그게 바로 이제 계획입니다. 논리성,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비용 효과 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접근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사회계획 모델은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이렇게 전문가가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접근하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행, 약물, 범죄, 실업, 소득, 주택, 건강, 교육, 복지 아주 대표적인 지역사회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자 대표적인 지역사회 문제 이게 자 대표적인 지역사회 문제인데 그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입한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기술로서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논리적 주치를 만들어서 자 계획이나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업 목표에 초점을 둔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알았죠? 사회복지사들은 사회 개입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전문가, 계획가 계획 세우는 거니까 계획가죠. 계획된 것을 집행하는 게 누구예요? 행정가죠. 그죠? 그래서 행정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석가가 들어가는 이유는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분석해서. 자 다시 한번 계획가는 그거 자체가 전문가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세우는 거예요. 전문가가. 근데 그 계획가는 계획 세우기 위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획된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행정가예요. 그래서 행정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행동 모델 지역사회 자원과 권력 자 권력 동그라미 자원 권력 그다음 불평등 밑줄 그다음에 갈등론적 시각이다. 자 그다음 불우계층이 존재한다고 봐요. 불평등도 있고 자 그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기존 제도와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즉 뿌리채 바꾸려고 해 얘들은. 뿌리채 그냥 알았죠? 근본적 변화 기본 제도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근본적 변화 뭐 기본 제도의 변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사행동 모델이에요. 문제 풀 때. 자 그다음에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애들은 전제하니까 당연히 재분배를 추구하겠죠. 그죠? 예. 불우계층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애들은. 그러니까 딱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거 사행동 모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사회복지사 역할 옹호자, 대변자 여기는 행동가입니다. 행정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개자 중재자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중개자 있고 중재자 있잖아요. 중재자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중개자, 중재자 다 들어갑니다. 알았죠? 상관없어요. 자 얘는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로스만이 이제 그 변형 모델, 혼합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거기다 그냥 참조했는 적어놨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는 않고 자 그다음에 그 표 있죠? 표가 중요한데 이제 표를 봐보세요. 자 목표 그다음에 기본 변화 전략 봐보세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아까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조차도 우리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봐버려요. 그래서 합의가 들어가 있죠. 합의. 그죠? 변화 전술에. 자, 사회계획 모델은 진상 파악을 위해 논리적 조치를 강구하자. 그죠? 논리적 조치. 아까 합리성. 아까 합리성의 기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은 억압자를 분수하기에 규합하자. 사회행동 모델 답죠. 자, 그러면서 그 변화 전술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합의고요. 사회행동 모델은 갈등입니다. 사회계획 모델은 합의 또는 갈등 둘 다 사용해요. 자,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하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복사 역할 그 밑에 보면 변화매개체 있잖아요. 변화매개체를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업집단의 소집단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목표인데 왜 여기 과업지향의 소집단이라고 했습니까? 이걸 질문을 많이들 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모였어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 현안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팀을 나눠요. 소집단을 나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하고 뭐 지금 김용남 선생님이나 뭐 진수인 선생님이나
그 우리가 세 명은 이렇게 하고 또 뭐 정세화 선생님하고 이희정 선생님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또 그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그룹이 소집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 문제 그 목표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소집단 자체는 만들어진 그 소집단 자체는 지역사회 문제 그 해결하기 위한 그 과업을 가지고 소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과업단의 소집단이 변화매개 체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은 거기 공식적인 조직과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죠. 계획 세우려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은 대중조직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혜자의 범위는 지역사회 개발의 전체 지역사회입니다.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 일부, 즉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사회계획 모델은 전체 또는 일부.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해관계, 하위체계에 대한 가정, 그거 중요한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그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얘들은. 어떤 차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버려요.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사회행동 모델 봐보세요. 쉽게 그런 이해관계는 쉽게 조정될 수 없는 힘든 갈등적 이해로 봐버리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조정될 수 없다고 보니까. 자, 근데 사회계획 모델은 조정도 가능하고 갈등 상황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수혜 집단.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시민입니다. 지역사회의 시민들. 자,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은 누구예요? 억압받고 있는 희생자.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은 우리가 프로그램의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죠? 프로그램, 정책, 소비자예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날개 쪽에 이게 과거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내용이 옛날에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최혜석 교수님 책이 지역사회복지론 책은 아주 제가 학부 때에는 그 책 거의 그 책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게 주요 저서였는데 그 책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나왔었어요. 우리한테. 거기 인천에만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몇 차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인천만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한리 중앙,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은 이상, 그 다음에 중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은 현실, 개인주의적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빈출도 높은 거 이게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본 이론 강의면 좀 설명을 했을 텐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122쪽으로 갈게요. 자, 테일러 로버츠의 5가지 모델인데 우리 시험은 우선은 그거 봐보세요. 로스만의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2가지 모델을 추가한 겁니다. 지금 2가지 모델. 근데 추가진 2가지가 뭐였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2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결정 권한이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했고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대략 8분의 7 정도가 클라이언트 권한이 있다라고 한 건데 그잖아요.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권한이 지역사회 주민한테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가 100%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00% 권한 후원자, 후백. 그 다음에 그게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후원자 100%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무엇인가? 답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 답이었었습니다. 계획 모델은 후원자예요. 단순히 후원자 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고용주인데 후원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사를 고용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반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 100, 클백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치 권력 강화 모델에서 보면 지역 주민의 정치력을 핵심 요소로 보고 합법적 권력 구조의 진입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말, 그것도 정치 권력 강화 모델에 해당되는 문장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좀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웰과 갬블로 가겠습니다. 웰과 갬블은 먼저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요. 거기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죠. 지금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부터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얘가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 자, 아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본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지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근데 이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이 바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이때 말하는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이. 근린지역 사회가. 아까 로스가 말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눴잖아요. 그때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이 바로 이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이에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이 바로 거기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은 로스만 걸로 생각해보면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로스만의 뭐 사회 개발 모델은 사회 행동 모델로부터 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부터 원형이 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근린지역 사회 조직 모델 보니까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과업 수행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합니다. 자,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킨다는 말이 나오죠.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아까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해 모인 학부모들이 바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모델. 따라서 그 기능적 지역사회 학부모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활동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입니다. 자, 거기고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사회계획 모델은 뭐 그냥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는 나오진 않아서 2011년 보호직에서 딸랑 한 번 나왔네요. 그죠? 딸랑 한 번 나와서 이게 사실 1급 시험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딸랑 한 번 나와서 깊게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뭐다라고 하는 건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123쪽으로 와보세요. 제일 위에 정치사회행동 모델은 정부 당국의 조치 변화고 연합 모델은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연합해가지고. 왜? 표적체가 누구냐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거든요. 공무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조직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다조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용이하죠. 그래야지 이제 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표심이나 표가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연합 모델. 그 다음에 사회운동 모델은 일반 대중인데 바람직한 사회 변화입니다. 그냥 여기는 바람직한 사회 변화.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해서 자, 그 정도 그냥. 이것도 조금 깊어요. 근데 사실 로스만이 제일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일러 로버츠하고 웰과 갬블이 문제가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나온 정도로만 좀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3쪽에 최근 변화 모델이 나와요. 이 최근 변화 모델이 2012년 사회복지직에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때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왔냐면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거 보면 지역 자산 모델 그 다음에 지역 역량 증진 모델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얘들이. 자, 근데 거기 지역 자산 모델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물론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자, 지역 자산 모델은 말 그대로 자산입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 배치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지역 자산 모델이고요. 2012년 사회복지직 문제에서는 지역 자산 모델은 해놓고 사회 개입 모델을 설명하는 모델을 그 문장을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역 역량 증진 모델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 변화 모델 봐보세요. 동그라미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다문화 조직 모델이 맞는 문장으로 나왔거든요. 당시에. 다문화 조직 모델은 거기에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수자의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때.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지역 조직 모델은 말 그대로 이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의해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초점을 둔다. 그럼 페미니스트 지역 조직 모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일단 나온 것만 보면 지역 자산 모델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조직 모델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124쪽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마 41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마 42번으로 가보면 서울시에서 2017년에 거기 이제 기술에서 옹호기술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우선은 지역사회복 실천의 사회복사의 역할 봐보세요. 124쪽에 이게 과거에 나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안내자, 조력자가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가 계획가이고 분석가이고 행정가입니다.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은 옹호자, 행동가, 중개자, 중재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거기 안내자 봐보세요. 안내자. 안내자하고 조력자만 좀 알고 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공부할 거면,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만약에 할 거면 안내자는 어떤 역할의 안내자냐? 안내자라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도 능력을 발휘해라. 거기 주도 능력 동그라 그 밑줄 가보세요. 주도 능력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안내자라고 해가지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여러 가지로 사회복사가 주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도 능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1차적인 역할, 그러면 주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뭐냐? 바로 1차적인 역할 나와 있죠. 1차적인 역할로서 문제 해결에 따른 목표도 설정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강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그거 1차적인 역할로서. 자, 그리고 그러려면은 지역사회와 사회복사가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동일시 네 번째 나와 있네요. 근데 주관적으로 동일시하면 안 되고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수용하고 역할에 대해 설명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역할을 안내자로까지만 수용해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수용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이 좀 나와서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좀 나와서 주도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자의 역할은 자, 주도 능력을 발휘해라. 그죠? 그래서 1차적 역할로서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해주고 목표 설정해주는 거 도와줘라. 그러면 지역사회와 동일시해라. 객관적 입장 견지하면서 동일시해라. 그리고 자기 역할 수용하고 역할 설명해라. 거기까지 6가지입니다. 자, 조력자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조력자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거기 조직화 격려를 딱 잡으세요. 조직화를 격려해라. 조직화를 격려하는 거.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여야 합니다. 모이게 만드는 방법은 불만을 집약해야 돼요. 지역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불만들을 막 집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 다 모여들겠죠. 자,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인관계를 육성해야 돼요. 본인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좋은 대인관계여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공동 목표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목표 때문에 모였다.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끌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자, 다시 한번 조력자, 조직화를 격려해라. 그러려면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불만을 집약해야 한다. 모인 사람들 좋은 대인관계 육성해주고 공동 목표 강조해서 흩어지지 않게끔 만든다. 알았죠? 이렇게 4가지가 조력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과거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와보세요. 125페이지. 나머지는 그 막 핵심 내용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서 125페이지 봐보세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사회복사의 기술인데 이 옹호기술이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일단은 옹호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조직화 기술을 좀 하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직화가 뭐다라고 하는 것만. 조직화가 뭐다? 자, 조직화가 뭐냐? 지역의 당면 사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모음으로써 권력 도래를 건설한다.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이 역동적인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로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조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여야 하는 거잖아요.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겠죠. 협상도 필요할 겁니다. 그 안에 모이게끔 모여서 이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슈도 설정을 해야 할 것이고 지도자도 개발을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옹호기술 봐보세요. 옹호기술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옹호의 개요는 뭐 우리가 아는 것이고 거기에 옹호의 유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의옹호하고 사례옹호가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때 대의옹호, 사례옹호. 즉 대의옹호는 이제 명분옹호인데,
자, 클라이언트, 거기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사회 정책을 통해 사회 정책, 밑줄, 그리고 환경 변화, 환경, 밑줄, 그리고 거시적 차원 밑줄. 이 거시적 차원의 옹호 활동이 대의 옹호예요. 자, 반면에 사례 옹호는 개별 사례,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신 옹호하는 것, 즉 미시적, 그는 중범위 실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하드캐슬이 또 구분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하드캐슬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기 옹호는 클라이언트 그 개인이 또는 집단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 자조 집단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기 옹호는. 개인 옹호는 사회복지사가 그 개인을 옹호해 주는 것이고요. 집단 옹호는 사회복지사가 그 집단을 옹호해 주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옹호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옹호해 주거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옹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정책적 옹호, 정책적 차원의 이제 옹호고, 체제 변환적 옹호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나오지 않아서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넘길게요. 자, 126쪽으로 와보세요. 126쪽에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인데 여기서 거기에 사회행동 토대 힘의 원천이 2005년 경북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사회행동 모델 공부했잖아요. 그거예요. 사회행동 모델인데 그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용되는 전략과 전술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행동은 결국 싸움입니다. 사회행동은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사회행동은 그거 자체가 싸우는 건데, 그러면 거기 날개쭉 봐보세요. 사회행동의 전략이 있어요. 자, 싸우려면은 어떻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결집해야 돼요. 그리고 싸우려면은 막 그냥 막 불법적으로 싸우면 안 되고 합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울 때. 왜냐면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이 다른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해줘요. 그 싸움을. 그래서 합법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이 싸움하면서 타조직과의 협력 전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압력 전술, 법적 전술, 항의 전술, 뭐 협상 전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 시험만 나온 거 보겠습니다. 거기 사회행동 토대, 그러니까 싸울 때 힘을 모아야 하는데 힘의 원천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거 보면 정보력, 그 다음에 대상 집단에 대한 힘의 행사. 그죠? 힘을 행사하는 거 그 힘이죠. 말 그대로 힘의 원천이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잠재력. 너 나 건드리면 너 다쳐. 이거죠. 그것도 하나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약점을 이용한 수치심. 그것도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원 능력. 이게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솔 엘린스키의 항의 전술인데 이게 2009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거기 굵게 표시한 거 있죠. 조직원의 경험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너무 오래 끄는 전술을 사용하지 말라. 위협이란 일반적으로 그 자체보다 더욱 무서운 힘이 있다. 그 다음에 계속 압력을 가하라. 그걸 박스에다가 그 네 문장을 집어넣고 이게 무슨 전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항의 전술이 답이었습니다. 그 항의 전술을 뭐라고 다 하냐면 사회적 대결이라고 다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대결이라고 해요. 그걸. 알았죠? 이 항의 전술을. 뭐냐면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나가서 데모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항의 전술인데 그 솔 엘린스키가 누구냐면 이 사람 데모의 전술가예요. 아주 금색이 최고의 뭐 당시에 그 데모의 아주 전략가, 전술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데모를 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시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다면 그러면 프로이트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걷어놨는데 프로이트 거 봐보세요. 협상 전술인데 협상 전술, 협상을 할 때는 시한을 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결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요구하는 입장을 확보해야 하고 언제 또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 배워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협상을 할 때. 그 뭐 막 그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동의해버리면 나중에 계약까지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대응할 때, 협상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제안에 이제 대응할 때 신중해야 하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개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혹시 프루이트의 협상 전술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면 우선 끝났는데 이제 자, 먼저 지금 이번 시간 한 거는 모델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 다음에 127쪽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요거 문제가 거기 지방직 우리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 그 2016년에 한 문제 나왔다고만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제 이건 선생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중요하죠. 사회복 전담 공무원과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를 보게 되는데 한번 봐볼까요,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 보면 자, 지금 이제 한 50분 지났으니까 여기서 쉬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진행하죠. 내용이 길어지게 되니까.